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조원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만희시류의 단군 기자 연구와 문제점이라는 제목입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먼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모두 3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만희시류의 단군 연구 내용과 분석, 그리고 3장은 이만희시류의 기자 연구 내용, 그리고 그 분석과 간단한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만희시류의 고조선 연구, 주로 이만희시류가 열수를 비롯한 고조선 지명이라든가 또 위치 문제를 또 언급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문제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서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시류는 일본인 최초로 한국사를 전공한 학자로 식민주의 역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조선 강점 이후에 총독부에서 전개한 각종 조사, 연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또 1922년 일본에서 최초로 조선사를 주제로 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만희시류는 조선 고대사 전반에 걸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라사나 백제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고요. 하지만 이만희시류는 이외에도 고조선과 관련된 연구도 적지 않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학자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의 단군 연구를 발표한 것이 바로 이만희시류입니다. 또한 그는 기자 연구 역시 일본 학자들 중에서 기자 문제를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군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고 기자 동래를 부정하면서 고조선시기의 역사를 공백으로 남겨줬다는 점에서는 시라토리의 연구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조선 총독부의 조선 반도사 그리고 조선사 편찬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이 고대사 부분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고조선사가 서술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이만희 씨의 고조선사 인식은 일본의 한국사 왜곡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씨의 고조선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되었습니다. 최초의 연구는 1910년에 단군의 전설에 대해서 간략히 소논문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대동강 남쪽의 고분에 대한 본인이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편의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진번군고를 비롯해서 고조선 영역과 관련된 그리고 또 한성우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1920년대에는 또 방대한 분량의 단군고 그리고 또 기자조선 전설고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사후에 발표된 것이지만 원래는 1919년에 이미 단군과 기자에 대한 계곡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으로 했고 그것이 34년에 단행본으로 뒤늦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만희 씨의 고유성 관련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장입니다. 2장에서는 단군 연구의 내용과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최초로 발표한 논문인 단군의 전설에 대해서는 단군 왕검에서 왕검은 위시 조선의 도읍 이름인 왕검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구려 시대 평양의 옛 지명이 왕험으로 전해지고 고려 시대 왕검 선인이 선인 왕검으로 전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단군의 단은 우두전단에서 유래됐고 단군과 스사노오가 관련있다고 보는 것은 큰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군이 동부의 왕 부루의 아버지로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고 본 시라토의 견해와 유사한 논제를 전개하면서 이 반면에 시라토리 같은 경우는 고구려 시대에 단군이 만들어졌다고 봤지만 이만희 시류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에 나왔다고 본 점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만희 씨는 그의 단군 연구를 확장하여 1929년에 장문의 단군고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첫 번째는 이 위서에 단군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왕검 선인은 옛날부터 평양을 수호하는 신인으로서 그 지역에 전해졌다고 이해합니다. 세 번째는 단군 전선은 고구려 옛 땅을 지역으로 삼고 퉁구수적인 부여종과 관련되며 현대 한민족의 조상인 한족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단군 전선은 이련의 시대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꾸며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군 전설과 스사노 전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시류는 그때까지 어떤 일본 학자들보다도 또 방대한 분량의 단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적지 않은 오류와 또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서에 단군 전승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삼국유사에 인용된 문헌 중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가 인용한 위서에도 원래 단군 전승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사례 중에서는 확인되는 문헌도 많기 때문에 일부 사례를 통해서 삼국유사가 존재하지 않은 기록을 인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만희 시류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위수가 북이 위수가 편찬한 위서라는 전제 아래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남선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위서라고 불릴 수 있는 책은 위수의 위서 외에도 많은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북송 때 교관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위수가 편찬한 대로의 고본 위서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3세기 이후에는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기자조선설이 중국 정사에도 확고히 정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선의 독자적인 시조 기록이 위서나 다른 문헌에 한번 실렸다고 해도 이것이 중국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는 좀 어려웠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검은 신선의 호칭이고 지명인 왕험에서 따왔다는 주장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헌을 보면 왕검 혹은 검은 단군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검은 중국에 왕호가 들어온 이후의 명칭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고조선 건국자 이름은 왕검보다는 검이 좀 더 원흉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검은 고조선 건국자를 일으키는 고유 명사이자 고조선 통치자의 칭호로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만왕의 도읍지를 왕험으로 기록을 했는데 삼국유사 위만조선조 같은 경우는 이 한서 조선존을 거의 그대로 전제하면서도 왕험이 아니라 왕검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문헌에는 왕험이라 했지만 우리 문헌은 왕검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삼국유사가 고조선의 왕성으로 전해진 왕엄성을 왕검성으로 파악하여 고조선 왕검의 성이라는 뜻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단군을 해머수와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단군의 아들 부루는 하나라 오임금의 도산회의에 참석했다는 인물로 해부루하고는 시대가 다릅니다. 단군의 아들이 동부여 해부루라는 것은 단군 전승이 고조선 멸망 이후 전승 과정에서 부여 고구려 신화와 융합되면서 발생한 인식으로 이해됩니다. 하백녀는 고구려 시조의 어머니로도 기록되어 있는 점에서 특정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의 여성 신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군 전승에 도교적 요소가 많다는 견해입니다. 이만희 씨는 단군 전승의 구조와 삼위 태백, 풍백, 우사 등의 용어가 도교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대단히 자기적인 것입니다. 특히 삼위와 태백은 별자리 이름이든 산의 이름이든 혹은 두 개의 산으로 보든 하나의 산으로 보든 상관계없이 도교적인 내용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삼위는 국물이나 아사달처럼 토박이 말을 한자로 쓴 것으로 보기도 하며 풍백우사 운사 같은 말은 이 원시조선의 산물로 구전되어 오다가 한자로 기록될 때 독에서 쓰는 말로 표기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단군 전승의 구조를 보면 자구상에 도교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언급하는 도교적인 요소는 단군 전승의 원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음 장은 기자 연구의 내용과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세키노 이 조사단에 참가하여 이 대동강 남한에서 낙랑군 유적을 조사하고 관련 논문도 발표합니다. 대동강 유역의 고분군에 대해서 일본 학계는 초반에는 고구려 고분설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낙랑 고분설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이만희 씨 역시 자신의 입장을 고구려 고분설에서 낙랑 고분설로 바꾸게 됩니다. 그는 1910년에 발표한 조선 평양군 대동강 남수의 고분이라는 논문에서는 이 고구려 고분설을 주장했지만 1912년 대동강 남쪽의 고분과 낙랑 왕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기존의 통설을 바꾸게 됩니다. 이만희 씨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조수로 발굴에 참여했던 낙랑군 남쪽 정과 고분이 낙랑 왕씨와 관련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 씨는 이 논문에서 평양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먼저 평양은 진화민족이 건설한 고조선의 수도 왕엄성의 터이고 대동강은 한서지리지의 열수이며 왕엄성은 이 평양이라고 보았습니다. 진화민족의 독립소강국인 이 위시조선이 한지국에 멸망하고 그 고주에는 낙랑, 현도, 진번, 임둔의 사군을 두어 모두 한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낙랑은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영유하고 그 군치는 조선현을 주연으로 하는 왕엄 고성지였다고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공송강이 대방군을 설치하면서 위나라 초기에 낙랑 대방의 군세가 회복되었지만 중심은 여전히 평양에 있었고 대방의 치소는 지금의 한수 하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한민족이 봉기하여 이계군을 멸망시키고 이때 고구려가 남진에서 평양으로 진입하고 백제도 남방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위나라가 광원과 왕기를 장군으로 삼아서 고구려를 쳤고 낙랑 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약간 회복해 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장통이 처녀갈 이끌고 모용에게 귀위했는데 이것이 대동강 유역이 확실히 고구려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로 보았고 고구려는 4세기 초에 대동강 유역을 확실히 영유하고 100여 년이 지나 장수왕 15년에 평양을 수도로 삼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만희 씨가 정리한 이 지역의 역사는 중국의 한민족인 고조선에서 낙랑의 한인 그리고 고구려, 신라, 고려 혹은 조선인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희 씨는 고조선을 한민족의 국가라고 보면서 기시조선도 배제하고 위시조선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토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낙랑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에 남기는 자는 왕실뿐이기 때문에 왕실을 낙랑의 큰 호족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만희 씨는 대동강 남쪽의 고분, 피장자와 낙랑 왕실 집단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뒷날 그가 기자 계보가 낙랑 한시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 역시 이때 확인한 낙랑 호족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희 씨는 1922년이 되어 이 장문의 기자조선 전설고를 발표하면서 이 단군조선에 이어서 기자조선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사기, 한서, 위략, 삼국지에서의 기자조선 관련 기록은 중국에서 날조한 전설이지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는 이 조선에는 원래 이런 전설이 없었고 이 조선의 옛 정승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대한 것이 처음이고 그 이전 것은 중국 문헌을 통해서 알았다고 또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만희 씨는 위략에서 기자조선에 대한 기재는 이 낙랑 한시 위계보에 근거하여 편찬한 것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이것을 낙랑 한시가 만든 계보를 오한이 잘못 채용했다는 것인데요.
이 고조선에는 이런 전설이 없었는데 낙랑 한씨가 당시 유행하는 가문을 치장하기 위해서 조선 왕의 후계자를 칭하면서 가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만희 씨는 위만조선 이전 조선의 역사 기록된 위락의 사료적 가치도 낮게 평가를 하면서 위락은 상세하긴 하지만 정확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에서 준항까지 40대가 이어왔다는 기록도 이 낙랑 한시의 위계보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만희 씨가 이 기자 조선을 부정하는 논문을 발표한 시기는 우리 학계에서도 신세호나 최남선 등에 의해서 기자 조선이 또 부정되는 시기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핏 이 이만희 씨가 기자 동료를 부정한 것은 우리 학계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기자 조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 기자가 개인으로 고조선 변방에 일개 망명객을 왔거나 혹은 고조선 서쪽 변경의 작은 세력이었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봤던 반면에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기자 동례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락의 사료적 가치도 불신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국지 한전은 위락을 인용하여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이 연나라를 공용하는 것이 주 왕실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는 등 윤색된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고조선과 연나라가 전국시대에 대립하는 그런 내용이나 이 준항은 위만이 망명해 오자 서쪽 변방을 지키게 했다가 나라를 잃게 되는 과정, 그리고 준항 이전 부왕 때의 진나라와의 대외 관계 등 다른 문헌에는 전하지 않고 있는 이 고조선의 역사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윤색된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위락의 사료적 가치와 구체적인 실체가 기록된 부왕과 준항의 역사서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만희 시인은 어한의 위락은 이 삼국지 한시 낙랑 한시 위계보에 근거해서 기자의 자손을 기록하면서 이 삼국지 및 배송제주가 기사가 돼서 후대에 전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표는 이 위락과 삼국지의 이 기사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 삼국지 한전에서 인용한 또 위락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그 이전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후나 부왕, 준항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조선의 왕들이 기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구절은 이 기자 지후 조선후라는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자 지후라는 구절을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위당 정인보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기자 이후로도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만으로 과연 이 고조선의 왕들을 이 기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즉, 이 위락의 원자료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과연 그 자료에 이 기자로부터 시작돼서 고조선의 왕들을 이 기자의 후손으로 연결시켰을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삼국지 한전의 기록을 보면 준항과 관련된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고 위락 기록을 제외하면 이 한전의 기록 자체에는 이 기자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삼국지 예전의 기록을 보면 여기서는 이 한서 지리지의 기록을 인용해서 이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금법 8조를 행한 기록을 요약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후 40여 세라고 하면서 준항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준항과 그리고 진말 한초에 유이민이 이주하고 위만에게 준항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 시기까지를 간략하게 그리고 우고왕 때 이르러서 한무제에게 조선이 멸망하기까지 조선의 역사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부분은 한서 지리지의 기자 부분을 축약한 것이고 뒷부분은
위락의 기록을 축약한 것입니다. 새롭게 볼 수 있는 구절은 이 40여 세라는 이 구절뿐인데요. 근데 이 기록을 봤을 때 이 앞에 위락도 마찬가지로 기자지후라는 이 한마디, 그리고 이 삼국지 예전에도 이 40여 세라는 또 한 구절이 이 기자와 고조선의 왕들을 그 후손으로 파악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지 예전의 특히 이 기록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기자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40대가 이어져서 준왕로부터 이어지는 이 기자 조선의 역사가 또 완성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준왕이 또 왕을 칭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위락의 앞선 기록을 보면 고조선의 통치자가 왕을 칭한 것은 이 전국 시대에 연나라와 대립하던 기원전 320년경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후대에 준왕 때에 이르러서 다시 왕을 칭했다는 것은 또 앞선 위락의 기록과 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위락의 기록을 이 삼국지 예전에서는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준왕 이전에 다시 대외 관계에서 이 왕혼을 사용하지 않았던 상황이 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만희 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부왕이나 준왕의 존재, 그리고 40대 계보 자체는 기저와 무관하게 전해지던 고조선의 자체 전승이었는데, 이것이 기자 전설이 확산되면서 기자의 후손으로 윤색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은 이만희 씨 류의 고조선 연구와 문제점입니다. 먼저 고조선의 개통 문제에 대한 이만희 씨 류의 또 인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이 기원전 3세기에는 한반도에는 북방에는 조선, 남방에는 진번, 동남에는 진구, 동방에는 임둔이 있었고, 이 중 임둔만 예종족이고 조선과 진번, 진국 같은 경우는 한 종족의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조선은 전국시대에는 열수, 대동강 남쪽으로 연나라의 또 억압 때문에 후퇴했고, 이 한과의 경계는 청천강이었는데 청천강에서 자비론까지는 공지로 위만의 초기 거주지라고 보았습니다. 위만은 남쪽에 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이 대동강 북쪽 평양의 도읍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만 이전에 기자가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에 있는 조선과 이후의 위만 조선은 그 성격이나 이 강령이 좀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자는 한강을 유역을 중심으로 한 한 종족의 나라였고, 후자는 열수를 중심으로 한 이 중국 민족의 나라라고 본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이 조선 반도사를 집필하면서 제1편을 상고, 사만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군조선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전설로 취급하면서 이 시기를 원시시대로 구분하고, 기자조선도 전설로 치부하여 이 시기는 조선인과 조선이 중국인과 조선인이 혼재하여 거주하던 불확적 소국의 시기였고, 고조선은 위시조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사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조선사에서도 이 단군 조선과 기자조선에 해당되는 시기의 역사 및 이 고조선의 기원 문제를 수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만희 씨는 조선 반도사에서 단군 조선과 기자조선을 전설로 치부하고 부여와 고구려의 예맥족과 한종족은 무관한 것으로 서술했습니다. 즉 고구려를 한종족의 주류인 마한, 진한, 변환과 구분하여 조선의 역사를 반도의 역사로 국한하려 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일본 학계는 3.1운동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한 독립주장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조선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면서 조선 민족 독립의 당일성을 자연스럽게 부정하고, 한편으론 남부의 한과 일본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가 진전되면서 이 삼국의 주민들은 여러 면에서 동질성이 두텁게 형성되어
보수에 강한 무덤 양식도 석실봉토분이 주를 이루는 공통점을 띠게 되었고, 물질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이 제도나 의복, 종교, 예술, 문자, 생활 등도 삼국은 서로 비슷한 면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삼국을 수당대인들은 사만이라고 해서 한 범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삼국시대 이전에도 중국 동북 지역의 점토대 토기 문화가 한반도 남부까지 널리 확산되었고, 삼국지, 후한서 등에는 고조선의 준왕이 한 또는 마한의 왕이 되었다고 하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조선 유민이 진한 육부를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과 고조선이 밀접한 세력이었음을 또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또한 이만희 씨는 위만 정권을 중국계로 보았기 때문에 그 성격을 중국 민족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 위만이 조선계 출신이라는 또 반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씨류의 고조선 영역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만희 씨는 기시 조선에서 한낭난군 시대의 일대 하천 명칭 중에서 중국 고족에 나오는 삼수인 열수, 패수, 대수이치가 고대 지리상 문제를 밝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대수는 한강, 패수는 청천강으로 보았고, 열수고라는 논문을 통해 열수가 대동강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점제비를 발견해서 열수를 대동강으로 보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평양은 왕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열수유역, 대동강 유역은 한반도에서 연재와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으로 가장 빨리 진화 문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전국 연나라 여갑으로 조선의 중심이 남방으로 옮겼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만희 씨는 이 낙랑군 조선연치는 지금의 강북 평양 근처에 있었으며, 대동강면의 토성은 고구려의 위협으로 쫓겨간 후대 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이 진번군은 충청도와 전라북도에 설치되었고, 시소인 사편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만희 씨는 백납본 사기부터 북성본에는 진번박 중국으로 쓰여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서 고조선은 진번은 충청도와 전라북도로 비정하고 진국은 경상도로 비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수 기록을 모두 대동강으로 비정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북성봉 사기가 나오기 전인 983년에 완성한 태평호람 같은 경우에는 이 진번방 중국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 중국이 더 원본에 가까운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이 진봉군의 위치는 황희도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만희 씨 주장처럼 진봉군을 충청도나 전라도로 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만희 씨는 진국의 위치를 경상도로 이해했지만, 진국이 존속했던 기원전 2세기의 한반도 중남부 지역은 세영동거 문화가 발달했던 단계로 이 시기에 금강과 영성강 유역에서 성동 유물과 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진국의 지리적 위치는 충남 전라도 지역 일대로 보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조선의 영역과 간선의 위치를 최대한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하려고 했던 이만희 씨의 주장은 문헌 고고학자를 통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만희 씨는 이 위수의 위소에 당군 전승이 없었다고 보지만, 위수라고 불리는 책은 위수의 위소 외에 많은 문헌들이 있었고, 또 이만희 씨가 왕검은 신손의 호칭, 지명인 왕검에서 따온 것이고, 해모수가 왕검손인의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상무유사의 사례처럼 본래 고조선의 도읍 명칭은 왕엄성이 맞는 표기로 보이며, 또 단군과 해모수를 동일인물로 간주한 것 역시 단군의 아들 부루와 동보여를 세운 해부를 동일인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이만희 씨가 언급한 도교적인 요소는 당군정승의 원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만희 씨는 기자 동네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락의 사료적 가치도 불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색된 구절이 있더라 하더라도 위락의 사료적 가치와 또 구체적인 실체가 기록된 부왕과 준왕의 역사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락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왕을 기자와 연결시킨 유일한 구절은 기자지후라는 표현뿐인데, 이 기자지후는 기자 이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희 씨는 위만 이전에 기자가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조선과 이후의 위만 조선은 성격이나 강력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자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종족의 나라이고, 후자는 열수를 중심으로 한 중국 민족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구분과 한강의 중심지를 설정하는 것은 오늘날 그 근거를 상실한 견해입니다.
또 진번을 충청도와 전라북도로, 진국을 이 경상도로 비정하고 있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진번군의 범위에 대해서는 황해도로 보고 있고 진구의 위치는 충청, 전라도 일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유선의 건국 시기와 영역을 축소하고 한 사군의 또 위치도 최대한 이 한반도 남부 쪽으로 비정하려 했던 이나마시의 주장은 또 문헌 고고학자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